안녕하세요. 2주차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2주차에는 여러분들 교재 3장 화장품의 원료를 페이지를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35페이지고요. 2장에는 허브의 역사, 화장품의 역사, 허브의 역사라네요. 화장품의 역사 이런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학기 화장품 처음 할 때 간략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맞춰서 제조 이론 실습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35페이지 화장품 원료를 보시면 우리가 화장품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원료들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물, 오일, 물하고 오일은 섞이지 않잖아요. 물하고 오일이 섞일 수 있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이 계면과 계면을 섞어주는 제제예요. 이런 제제만 있으면 물과 기름이 잘 섞여요. 거기에 첨가되는 이상의 방부제라든가 산화방지제라든가 기능성 원료라든가 미백, 주름 완화 이런 원료, 향료 다 후에 첨가되는 후첨가제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제형, 우리가 어떤 목적을 떠나서 제형을 만들어주는 건 물하고 오일,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의 종류를 크게 보시면 이게 번호가 쫙 많잖아요. 식물유, 동물유,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된 거, 동물에서 추출된 거, 석유에서 추출된 거, 이것이 오일 성분이냐, 왁스 성분이냐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 화장품은 컨셉이나 어떤 기원, 지금처럼 식물에서 기원을 하냐, 동물에서 기원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은 제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분과 성분이 섞이면서 화학적인 분자 구조들의 화합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능에 따른 분자 구조에 따라서 화학 구조죠. 화학 구조에 따라서 제형, 물성 제형이냐 크림 제형이냐 제형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탄화수소 4번 정도에 나오는 탄화수소류, 지방산류, 알코올, 다가 알코올 이런 에스터류, 아민, 아마이노 이런 9번까지 이런 9번, 10번 이런 정도들이 화학 분자 구조에 따른 화장품 원료 종류들이다. 그 외에는 계면활성제, 색소류, 향료, 보존제, 산화방지제는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료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 원료들이 다 들어가야지만 반드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원료의 특성상 있던 식물류를 넣느냐 동물류를 넣느냐에 따라서 원료들이 큰 분류가 되더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료의 종류를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번부터 17번까지 나와 있는 이 종류들을 우리가 다 포함을 해서 제조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형에 따라서 어떤 거 선택을 해서 만드니까 그런 제형에 따라서 우리가 원료에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지만 한 학기 동안 다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품목도 많고 형태도 많고 제조 방법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 전공자들도 어려운 것이 화장품 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용식물을 사용을 했을 때 기초적인 제형, 샴푸의 제형, 스킨 토너의 제형, 로션의 제형, 크림의 제형 이것만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그런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 원료라는 것은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지만 모든 원료의 조건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화장품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죠. 피부에, 인체에 안전해야 된다. 안전성. 또한 제품이 만들어진 후에 제품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제형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안정적. 여기는 공급에 되어 있지만 안정성도 화장품의 특성입니다. 또한 화장품이라는 것은 일반 모든 그냥 식물의 원료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능과 효능이 있어야 된다.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유효성을 가진 것이 화장품 제조, 화장품을 판매할 때의 기본 조건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화장품이라는 것은 일반 생활제품이잖아요. 생활제품이다 보니 사용하기에 편해야 한다. 사용성. 네 가지가 화장품의 기본 원료의 조건이다. 이 원료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도 보시면 목적에 따라서 유성원료, 사용감을 위해서 종류, 계면활성제 종류, 고분자 화합물, 색소 종류들이 쭉 서론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이제 분류를 조금 해보면 화장품의 제형이라는 건 형태예요. 형태가 화장품은 딱딱한 고체 형태가 아니잖아요. 고체 형태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성은 아니에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어떤 원료다? 유용성, 유성 원료라고도 해요. 기름 성분이에요. 기름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유연성도 발휘하기도 하고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유용성 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료, 유용성, 유성 원료의 양만 조절할 뿐이고요. 유용성 원료에는 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또 세분화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오일, 왁스, 탄화수소계 오일이다 해서 이런 합성되거나 이런 산화되는 물질들의 성분에 의해서 오일 형태가 만들어지는 원료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수용성 원료, 수성 원료라고 하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많은 포함이 되는 게 물이에요. 정제수. 또한 수성, 물에 섞이는 원료, 보습제 성분, 또한 알코올 성분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수성에 섞이는 원료들이 다양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수용성 원료. 말씀드렸듯이 기름과 물은 안 섞이기 때문에 뭘로 섞어줘야 된다? 계면 활성제. 이 세 가지가 화장품의 제형의 필수 세 가지 요소예요. 세 가지만 있으면 화장품의 형태는 다 나와요. 죄송합니다. 형태는 다 나와요. 그 이후에 색소는 화장품의 색깔을 조금 첨가하고 싶다. 그럼 색소가 들어갈 것이고 점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점도 조절제가 들어갈 것이고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향료가 들어갈 것이고 녹이는 제제, 분사제, 형태, 제품에 따라서 그 외의 물질들은 기능성이 될 수도 있고 첨가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화장품 원료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품질 유지다 해서 어떤 품질을 더 좋게 해주느냐, 안정하게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화장품의 보관, 법적으로는 3년이잖아요. 이 유지를 산화되지 않고 정말 천연물만 사용을 하면 산화되기가 쉽기도 하고 특히 동물성 원료는 산화되기가 쉬워요. 공기 중에 접촉이 하거나 햇빛에 너무 과다 노출이 되어 있거나 그럼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 또한 보존 우리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에 의해서 제품이 형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제를 첨가해 준다던가 금속 이온 봉쇄제다 해서 접촉에 의해서 피부라든가 도구에 의해서 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품질 원료다. 이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성 또는 주름 완화, 피부 유연, 어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화장품 원료들이 첨가가 됩니다. 이러한 원료들이 대표적이다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유용성 원료, 수용성 원료, 계면활성제 최소한의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료의 카테고리는 이해를 하셔야지 실질적인 제조 실습에 들어갈 때 이 원료가 유성 원료냐 수성 원료냐 이것이 계면활성제냐 아니면 어떤 주름 완화 성분이냐 이런 원료의 특성을 이해를 못한다면 첨가를 마구잡이로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요리를 할 때도 똑같아요.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가장 메인적인 거는 뭐예요? 된장찌개의 메인은 된장이 있어야 돼요. 된장과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된장과 물이 있으면 풀어주면 된장물이 되겠네요. 된장국이 돼요. 근데 맛을 더 첨가하기 위해서 파도 넣고 두부도 넣고 뭐 다양한 뭐 조갯살도 넣을 수도 있고 감자도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이 된장찌개의 맛에
특성을 좌우하더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성 원료. 유형성 원료라기도 하고 유성 원료라기도 하는데, 이번 주차까지는 아마 유성 원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유성 원료는 유지, 왁스류, 탄화수소,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에스터 오일, 실리콘 오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많을 거예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유지, 오일하고 지방 형태가 액상일 수도 있고 살짝 굳어있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더 분자량이 고형 형태의 왁스 형태도 있을 것이고, 탄화수소, 화학 구조에 따라서 파라핀류의 오일 형태도 있을 것이고, 탄소수가 긴 체인으로 고급 지방산이라고 하는 체인을 갖고 기름 성분으로 나타나는 이런 원료들도 있어요. 그럼 종류들도 유성 원료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부위,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유성 원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진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종류의 유성 원료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스킨케어 화장품에서는 크게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헤어케어 화장품, 바디케어 화장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초 화장품의 스킨케어 화장품이다, 스킨케어다 그러면 기초 화장품을 의미하고요. 기초 화장품에는 클렌징 폼부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클렌징을 한 후에는 스킨 토너, 미스트, 로션, 세럼, 크림, 이런 형태가 제형 형태를 얘기를 하고, 이런 제형에서 유성 성분은 피부 유연하다, 부드럽게 해주고 보습을 더 준다는 특징이에요. 피부를 수분도가 날아가지 않고 우리 피부의 보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분과 유분이 적절하게 있어야지, 피부 각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지 피부가 촉촉하고 보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분이 더 날아가지 않도록도 도와주고, 유성 성분이 화장품을 발랐을 때 건조하면 크림을 바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각질들을 서로 붙여주고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보습, 수분 성분, 유분 성분들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것이 유성 성분의 특징이고, 그 유성 성분은 이제 수분도가 채워지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부드럽다 표현을 하는데, 피부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피부 유연제다, 에몰리언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림이나 로션에는 유성 성분이 피부의 보습, 거칠어짐, 이런 갈라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피부의 유연, 모발의 유연, 이런 윤기를 더 주고 좀 더 수분 보습을 유지를 시켜주고 사용감을 좋게 해주고, 수분만 있으면 되게 뻑뻑해지고 어떻게 보면 산뜻하다고 하지만 되게 뻑뻑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유성 성분이다. 우리는 앞으로 유성 성분이 아주 0.1%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크림을 만들 때는 50%, 60%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성의 특징, 또 제형의 특징에 따라서 함유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메이크업 화장품에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메이크업, 입술, 눈화장, 볼, 이런 부분을, 특히 입술 화장에는 윤기가 부여되고 색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윤기가 이 유성 성분의 관건이에요. 유성 성분이 오일리하냐, 왁스 형태냐, 이런 부분도 입술의 촉촉함을 유지를 주느냐, 아니면 그것이 같은 유성 성분이더라도 얼마만큼 지속 시간이 길어지냐, 이런 것들이 식물에서 추출된 오일, 동물에서 추출된 오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유성 원료를 크게 우리 교재를 보시면 35페이지, 유성 원료는 크게 유지, 왁스류, 고급 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큰
보여지는 형태를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학 분자식일 수도 있고요. 특히 오일 유지다 하면 여기에도 식물이 유성 원료는 크게 식물성에서 동물성에서 광물성이라는 것은 석유 등의 광물질에서 추출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합성은 그 분자들을 합성하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오일 형태고 왁스 형태고 버터 형태지만 각각의 피부 내 흡수되는 정도도 틀리고 각각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틀립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볼 텐데, 거기에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fat, 기름이죠. 뭔지 알지? 영어로는 fat 하면 지방, 오일 하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fat 하면 여러분들의 지방층, fat의 지방은 상온에서 반 고체일 수도 있고 고체 덩어리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덩어리가 있는 형태는 아무래도 이 지속시간 아니면 보존시간, 피부에서 접촉을 했을 때 보존시간, 이런 시간들이 조금은 길겠죠. 그래서 크게 유지는 지방, 오일 형태를 다 얘기를 하고요. 고급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에스터라는 것은 에스테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에스테르는 이 산과 그 알코올이 만나면 이런 에스터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터 조합, 에스터 그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성분들이 형태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오일 형태의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면에 봤더니 어떠한 산과 어떠한 알코올이 만나서 이런 에스터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온에서 액상인 형태를 오일이라 한다. 그리고 상온에서 고체라든가 살짝 굳어져 있는 형태를 얘기해요. 우리 고체하면 완전한 딱딱한 견과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반고체, 이렇게 덩어리가 쥐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속 안에서도 오일 형태, 팻 형태가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이것의 공통적인 유지 성분은 무슨 효과가 있다? 우리 피부에 피부 유연제 또는 에몰리언트라고 해요. 그러면 에몰리언트, 그럼 어떤 원료는 기능을 에몰리언트 효능, 이렇게 써 있는 원료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에몰리언트라는 것은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아서, 날아가는 걸 막아서, 그래서 증발하는 것을 잘 억제시키거나 잘 보호를 시켜서 피부를 어떻게 해준다?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유지 성분, 유성 성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의. 그래서 유성 원료는 크게 오일 형태, 살짝 이렇게 손으로 손바닥이나 손으로 대면 녹아지는 형태, 그걸 팻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일이나 팻 형태가 있고 왁스 형태가 있고 탄화수소, 고급 지방산 형태가 있다. 거기에 첫 번째 유지나 팻, 유지 같은 경우에는 팻과 오일 형태로서 상온에서 액상이거나 반고체 버터 형태죠. 이런 것들은 물담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왁스나 고급 지방산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거나 보호를 해주는 형태가 없는 건 아닌데, 가장 부담 없이 팻이나 오일 형태가 피부에 도포하기도 쉽고 피부의 흡수도 도와주고 하는 원료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화장품의 원료에는 크게 제형을 만들어주는 유성원료, 수성원료, 계면활성제, 그 외에도 첨가물로 산화방지제라든가 보존제라든가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이런 첨가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큰 그룹별 하나씩 분석을 해봤을 때 유성 원료의 큰 특징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수분을 증발되는 것을 막아준다. 거기에 유지 성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하고 2교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